세 번째 키워드는 재난지원금 배신입니다. 코로나19가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논의가 활발합니다. 박사님,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한국은행이 재난지원금의 경제 파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보고를 내놨어요. 그렇습니다. 한국은행의 이 보고서가 재난지원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곰곰이 해보아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과제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데요. 한국은행이 새로운 거시경제 모델을 이용해서 한국 경제 현 상황 속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,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내어놨어요. 예. 이 재난지원금이란 결국 정부 예산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퍼주는 이런 방식인데, 우리가 1차로 지난 4월 달부터 논의가 시작돼서 15조 정도를 지원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학적으로 재정성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재난지원금을 퍼주었을 때 그 돈이 GDP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. 이런데 지금 한국은행 새로 나온 조사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의 재정성수가 불과 0.2에 불과하다,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1조 원의 돈을 퍼부었을 때 2천억 정도의 국민 경제 생산 향상, GDP 향상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10조를 퍼부어 봐야 겨우 2조. 그런데 그 돈은 공짜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 지원 효과보다는 경제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다. 오히려 재난지원금을 주지 아니하고 정부가 직접 소비하거나 정부 재정에서요, 또 정부 재정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이 그때 오는 재정 성수가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. 자, 물론 재난지원금을 주는 그 이유는 경제 성장만을 위해서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. 네. 특히 망해가는,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일자리를 빼앗기고 또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자영업자들의 재난 구호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 대목까지 포함하면 여전히 재난지원금은 필요하고, 또 우리가 적절히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, 그동안 일각에서 재난지원금을 퍼주면 경제가 더 성장할 것이다, 마구 풀자라는 그런 대목에 대해서 한국은행의 이번 보고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. 특히 한국은행은 이 보고서에서 국가 채무가 있는 나라, 특히 재난지원금을 국채 발행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예. 오히려 구축 효과에 의한 마이너스 경제 효과가 더 커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, 이런 지금 지적도 하고 있거든요. 지금 제2차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, 또 코로나 거리두기 2.5 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업체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가피하지만은,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얘기하는 이 재정성수, 재난지원금의 재정성수, 이 문제를 예의주시해가면서 그 부작용은 최대한 줄이고 효과는 늘리는 방안으로 재난지원금의 이 솔로몬의 대책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